네, 통합사회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두 번째 수업이고요. 교과서로는 114페이지, 115페이지에서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잘 보고 계시죠? 네. 이쪽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뭘 주로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은 노동권 근로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먼저 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그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사회적 소수자로서 좀 약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왜 그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들 있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 근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노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노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로서 당연히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어떤 노동권 문제, 노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막 돌아간다. 미안해요. 아예 고정을 시킬까? 네, 고정시킬게요.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일반 성인 근로자 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근로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대학 졸업 후 또는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근로자로서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런 거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고 모르고 차이 있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그 서울신문에서 얘기했었던 그 기사에서 제가 표만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서울신문에서 2019년 4월 21일에 실렸던 신문 기사에 이제 조사된 도표 내용입니다. 조사된 그 통계 자료입니다. 10대 티슈 노동자 밑바닥 청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슈 노동자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휴지 티슈 그냥 한번 뽑아서 흥 하고 쓰고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을 그냥 손쉽게 뽑아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쓴 티슈 휴지 이제 버리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해고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쓰고 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티슈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대. 이거 되게 슬프지 않아요? 다 큰 성인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더 어떤 보장을 못 받고 더 어떤 외곽지대로 몰려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참 슬픈데요. 10대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말한 서울 시내 중고생 137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47.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도 늘 침해당한 어떤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절반 이상이. 그리고 10명 중에 4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같은 거 안 썼고,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제때 약속된 날짜에 돈도 못 받았고,
이 이상 이 정도의 수준 이하로는 돈을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고요. 사고당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있고, 어떤 성적인 불쾌함을 경험한 사람들 또는 욕설이나 폭언 같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두 명씩은 꼭 있었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싸우자인데? 응?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이런 위험함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더 뭐랄까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왜 이런 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이런 거 당하잖아요. 당하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독 청소년 노동자,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는?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청소년 자신들이 잘 몰라요. 왜 잘 안 써지지? 아이고, 왜 이러지? 왜 이러니? 왜 이러긴. 여기가 이게 밖으로 나갔구나. 미안해. 나 정말 너무 멍청한. 나 지금 엄청나게 당황했어. 미안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청소년의 이해 부족. 청소년 이해 부족.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다 잘 아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유휴수당 이런 거 알아요? 또는 휴일이나 야간의 수당을 몇 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요? 또는 근로계약서 쓸 때 어떤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본인들이 자신들의 노동권과 관련돼서 또는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침해를 받고 있는 건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청소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 고용주들, 사장님이죠. 이 고용주들이 나쁜 경우죠. 대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클지도 몰라요. 고용주의 어떤 준법의식이 부족해요. 우리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결여라고 표현하죠. 부족하다, 결여.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당연한 건데, 법이라고 하는 기준대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나쁜 사장님들 중에는 다 큰 성인을 고용하면 뭐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뭐 또 해줘야 되고 최저시급도 줘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그냥 청소년 근로자 쓰는 거야. 대신에 뭐 4대 보험 뭐 안 들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흐야무야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청소년이니까 4대 보험 안 해도 되고 성인이니까 4대 보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근로자고 노동자면 4대 보험 같은 것들은 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일정한 기준에 다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당연한 건데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이 부족한 사장님과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 근로자들이 만났을 때 이 부분의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쭉쭉 연결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팅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번 시간에 사장님 나빠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대우받지 못하는 건 그거는 피해보자. 이게 오늘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것도 죄예요. 이제부터. 자,
일단은요. 개인 근로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청소년 근로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연소자 근로자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인 근로자. 예, 성인 근로자 기준이에요. 나중에 제가 성인 근로자랑 청소년 근로자랑 이렇게 구분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이거예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 돈 받을 때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근로시간, 일하는 것은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할 때 휴식 시간이 어떻게 주어져야 하고 휴일은 어떻게 정해지고, 그리고 해고, 그만두게 할 때에도 그냥 너 나가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를 때도 자르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네, 이러한 내용들은 다 모두 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에 그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런 어떤 돈 주는 거, 계약서 쓰는 거, 쉬는 시간, 휴일, 자르는 거 이런 게 왜 법으로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을까? 고용주, 사장님하고 근로자, 일하는 사람하고 탁 놓고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존엄한 어떤 그런 존재고 귀중한 그런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세요? 사장님이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누구?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자의 어떤 위치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근로계약이래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사장님하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근로자하고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돈 얼마 받을 건지, 몇 시간 일할 건지, 어느 정도 일을 했을 때 휴일은 어떻게 줄 건지와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명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근로계약은 안 돼요. 그리고 뭐로 작성한다? 서면.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 내용을 쭉 적고 거기에 맞춰서 사장님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고 한 부씩 탕탕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임금 얼마 줄지, 일하는 거 몇 시간 일할지 이러한 것들의 기준은 어디에서 일단 기준대로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일단 아주 최저 기준,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을 해놨어요. 그 선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네, 정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요. 보이시죠? 보이죠? 내가 이거 가지고 왔어. 내가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왔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는 게 근로계약서예요. 그럼 근로조건이 뭐냐? 이런 거지. 내가 임금을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고 돈을 얼마 받고 얼마나 쉴 거고 하는 것들. 근로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대신에 나의 조건, 일하기로 하는 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쓰면은 뭐 해요? 돈 내야 돼, 돈. 과태료.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이런 거 쓰기 어려울까봐 이렇게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하는 임금, 돈 얼마 줄 건지, 몇 시간 일할 건지, 그 다음에 일하고 나서의 어떤 휴일, 그러니까 쉬는 것들이요. 휴일은 어떻게 줄 건지, 그 다음에 유급휴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다 출근을 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챘으면 하루 정도 일을 안 하지만 일을 한 걸로 쳐주는 거.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 포인트.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맨 처음에 뭐? 예,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건지,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그냥 뭐 딱 축하합니다. 이제 일자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년까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몇 년부터 이제 쭉 정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뭐? 예,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일할 건지. 그리고 내가 맡기로 한 일에 어떤 일인지. 왜? 그거 말고 다른 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랑 나랑 약속이 틀리잖아, 이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건지예요. 근데 그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건지는 여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의 기준이 있어요. 요 안에서 일해야 돼요. 요 안에서 정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휴게 시간은 여기 좀 뒤에 나올 거긴 한 건데요. 8시간은 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1시간 더 일을 뭐 1시간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일하는 시간 도중에. 그리고 3시간 이상 일했다 그럼 30분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시간 그래서 8시간 더하기 1시간.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있는 시간이 8시간 더하기 1시간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무일, 휴일 이런 것들. 그래서 유급 휴일을 언제 할 건지. 그러니까 일주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쭉 다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일주일이 우리가 언제부터예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주 5일이니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8시간씩 일을 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은 지금 며칠 있어요?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야. 원래 토요일. 그러면은 금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닌데 돈 주는 걸로 계산해주고 금요일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급 휴일이에요. 유급 휴일, 주 휴일. 오케이? 그걸 만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등교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금 돈 얼마 줄 건지도 얘기 꼭 들어가야 돼요. 휴일, 근무,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연차 요급 휴가, 1년에 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사회보험, 근로계약서 요거 우리 서로 약속했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업주, 근로자, 서명, 날짜 쓰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이게 근로계약서예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써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임금이요, 임금. 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돼요. 서면으로. 자, 어딨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임금은요. 재밌는 게 뭐냐? 자,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돼요. 일한 사람한테 직접 줘야 돼요. 뭘로 주느냐? 통화. 통화가 무슨 뜻이냐면 돈이요, 돈. 돈, 머니.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화폐, 돈 화폐가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주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오케이라고 했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기준은 뭐예요? 통화, 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일정한 날짜에 지정해서 줘야 돼요. 몇 번?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월급으로 줄 건지, 오케이? 2주에 한 번씩, 이게 한 달에 2번씩 해서 보름마다 한 번씩 줄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으로 줄 건지, 아니면은 일당으로 줄 건지, 이거를 근로자랑 고용주랑 서로 약속을 해서 그 정해진 대로 날짜에 맞춰서 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돼요. 근데 줄 땐 얼마 이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주는 걸로 약속을 안 하고 처음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받기로 약속했으면요. 그거
뭐야? 그거 안 돼. 그 근로계약은 무효야. 혼나야 돼. 그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너 낮게 돈을 받기로 했어? 그거는 아주 그냥 혼나야 돼. 잘못된 근로계약서예요. 그 근로계약서는 뜯어 고쳐야 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딨어. 법을 어기는 계약서가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응? 혼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 엄마 친구분 가게, 아빠 친구분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알바하고서는 엄마 친구 또는 아빠 친구에 해당되는 사장님이 월급은 엄마 통장으로 보내줄게, 아빠 통장으로 보내줄게 그러면 그분 근로기준법 어기신 거예요. 왜? 일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에 직접 주셔야 돼. 아니면 내 통장에 직접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일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 5일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주 5일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40시간. 해봐. 그럼 일주일에 5일밖에 못하네. 그치? 만약에 하루에 7시간 뭐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그치 35시간 이렇게 되니까 더 짧을 수가 있겠지. 대신에 일을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서로 합의를 해서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일주일에 몇 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합의해야 돼요. 사장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 그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휴식시간. 이거는 근로시간 중에 주는 휴식시간이에요. 근로시간 중에 주는 휴식시간. 자, 근로시간 중에 휴식시간은요. 4시간, 하루에 4시간은 일하는 거다. 그러면 그 4시간 중 4시간 하고 30분을 쉬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그 다음에 2시간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8시간이다 그러면 4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그 다음에 4시간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은 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안 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래야 다음번 왜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점심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시간은 쉬는 시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이요. 휴일. 자, 휴일은요. 개근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약에 여기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씩 5일 나왔어. 그러면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7일.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빨간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빨간 요일. 빨간 날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토요일. 이 토요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했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일한 날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요 토요일은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았지만 뭐 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짜는요. 유급 휴일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지는 않지만 뭐 하는 걸로? 일한 날로 따져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다 일 안 하죠. 옛날에도. 그래서 이렇게 반공일 뭐 이렇게 치는 거. 나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그래서 이게 유급 휴일이에요.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주휴수당. 그거예요, 그거. 약속된 날을 다 채웠어? 그러면 하루는 나가지 않아도 일한 걸로 하루치를 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해고요, 해고. 자, 해고할 때는요. 일단 정당한 이유나 사유 없이는요. 해고하면 안 돼요. 너 기분 나쁘니까 나가 이거 안 돼요. 반드시 해고할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해고할 사유라는 게 뭐 이런 거야. 뭐 근로자가 사업체 뭐 고용주나 뭐 고용사에 뭐 심각한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입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영의 위기 뭐 이런 게 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러한 것들.
진짜 해고가 필요한 상황들밖에 안 돼요. 또는 이 근로자가 너무 태만해. 일을 너무 안 해.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어.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당연한 어떤 이유들을 제외하고는 사장님 마음대로 자르는 거 안 된답니다. 근데 그나마도 뭐 해야 되느냐? 30일 전에 예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30일이거든요. 오늘이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짐을 했어. 나 쟤 잘라야겠다. 그러면 11월 30일 날짜로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나 너 일하는 게 영 안 되겠어서 너 그만둬야겠다. 너 해고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바로 자를 수 없으니까 12월 30날까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달 전에.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나가는 거예요? 12월 30날 나가는 거예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뭘로 알려줘야 돼요? 네, 여기 보세요. 해고 사유와 왜 자르는지, 그리고 언제 자를 건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종이로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 해고예요. 불법 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 나면, 해고를 당하면 이 사람은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어디 가서 벌어. 먹고 살기가 바로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계와 관련된 걸 생각해서라도 한 달 정도 다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입장을 조금 더 잘 봐주려고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소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을 쉽죠? 자, 일단 연소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소 근로자의 기준은 뭐냐면요, 만 1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 지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인구 또는 경제 활동 인구, 경제 가능 인구 이렇게 잡을 때 우리가 실제 노동력으로 잡는 그 나이, 노동 인구로 잡는 나이도 만 15세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노동 가능 인구,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잡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5세 이상은 대부분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잠재적인 그런 노동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로 이렇게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산에 집어넣거나 하지는 않는 건데, 일단 법률상으로는 만 15세 이상이면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하느냐, 요거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만 15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을 맺고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만 15세가 넘은 연소 근로자가 맞는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증이면 학생증, 아니면 뭐 여권이면 여권, 뭐 주민등록 등본이면 등본,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와 여러분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모님,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다른 여러분의 대리인의 얘가 이런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동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맺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뭐 30% 깎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똑같이 일하는데 왜? 그쵸? 대신에 요거 차이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네,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연장 근로 할 때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연장 근무 같은 경우가 몇 시간 이내? 예, 12시간 이내. 일주일에 12시네. 12시네래. 이게 뭔 소리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성인은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같이 연속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시간 이내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초과 근무는 몇 시간만 할 수 있냐면 5시간. 예. 일주일에 5시간 이내만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요. 집에 가서 자야지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가 달라요? 네,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다릅니다.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달라요. 자, 그리고 휴일과 초과 근무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는다.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요거는 성인이든 여러분이든 상관없이 원래는 쉬는 날이고 원래는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일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인데 추가로 더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쵸? 그리고 일주일 개근하고 15시간 일하면 하루에 유급휴일. 아까 전에 제가 개근하게 되면 유급휴일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요것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요거.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금지한다. 이게 뭐 이상할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도덕적으로나 또는 보건 쪽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들. 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유해 업소에 해당되는 그런 곳들 아니면은 이게 법이 되게 웃긴데 탄광, 네, 철도 탄광 막 이런데.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어떤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 만큼 되게 위험한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예, 고용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로 중에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받는다. 이거는 다 큰 어른이든 네, 나이가 어린 연소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어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네요. 예, 성인 근로자하고 이제 그 예,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보면 일단은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거. 누가? 본인이. 그러니까 연소 근로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대신 뭐 해줘요?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대신 계약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 해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직접 가서 해줍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근로계약 맺어요. 그리고 독자적인 임금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내가 일한 돈은 나한테 직접 주세요. 이거예요. 엄마한테 주거나 아빠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최저임금, 휴식시간, 주휴수당, 휴일 이런 것들은 성인이든 청소년 근로자든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대신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 주는 건 아니야. 근로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건 아니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뭐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고? 근로계약할 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랑 그 다음에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이거 2개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뭐가 달라요? 네,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넘어갈 수 없고요. 대신에 뭐가 안 돼요? 네, 연장 근무도 5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가 안 돼요? 야간 및 휴일 근무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가한다는 건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의해서 둘이 만약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 5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는 가능해요. 연장 근무.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연장 근무가 야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야간 근무는 불가하지만 연장 근무는 가능하다. 대신에 몇 배? 연장 근무했을 때에는 1.5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 근로계약서와 관련돼서 잘못된 거, 밑줄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등교 수업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 116부터 시작되는 국제사회 인권 문제는 이제 좀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발 길게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급하게 2개로 쪼개진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여기는 앞에서보다는 조금 더 기억할 게 많았죠? 그래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교과서 한 번씩 잘 차분히 살펴봐 줬으면 좋겠네요. 남은 기간 잘 쉬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조심해서 돌아다니고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길 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